봄바람이 따스하던 영조 20년, 풍산 홍씨 가문의 수줍은 총명함을 지닌 10살 소녀는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구중궁궐로 향합니다. 무거운 가채와 화려한 화롯을 입은 소녀를 맞이한 것은 동갑내기 세자, 사도세자의 수줍은 미소였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피바람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두 아이의 궁궐 생활은 수줍고 따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왕권의 정통성에 목말랐던 아버지 영조는 아들에게 숨막히는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 책 읽는 소리 하나에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정녕 너의 아비란 말이냐. 차디찬 질책이 쌓일 때마다 소년 세자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고 아버지 앞에만 서면 사르르 온몸을 떠는 공포증이 깊어갔습니다. 세자비는 그 가냘픈 어깨를 그저 바라보며 가슴을 졸일 뿐이었습니다. 세자를 지켜주던 따뜻한 어른들이 궁궐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를 아끼던 화평공주가 세상을 떠나고 궁궐의 큰 어른들이 사라지자 세자는 비바람치는 들판에 홀로 버려진 어린 새가 되었습니다. 냉혹한 궁궐에서 세자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급격히 사라져갔습니다. 극심한 공포는 결국 세자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옷을 입으려 하면 귀신이 보인다며 울부짖고 옷을 찢어 발기는 의대증에 걸린 것입니다. 남편이 광증에 휩싸여 나인들을 해치고 칼을 휘두를 때마다 세자비는 공포에 떨면서도 그 광기 이면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상처를 보았기에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쳐가는 남편을 둔 아내의 삶은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분노에 휩싸인 세자가 던진 바둑판에 맞아 세자비는 눈을 크게 다치고 맙니다. 피가 흐르는 눈을 움켜쥐면서도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자신을 때려놓고 이내 아이처럼 구석에 웅크려 덜덜 떨고 있는 남편의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비극이 극으로 치닫던 어느 날 세자비는 품에 안긴 어린 새손 훗날 정조를 바라봅니다. 남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간 가문도 자신의 아이도 모두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아내로서의 비통함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그녀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강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오직 내 아이, 새손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세자의 광증이 왕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자 세자의 친어머니인 영빈이 씨는 무서운 결단을 내립니다. 사직과 어린 새손을 위해 자기 자식을 죽여달라고 영주에게 엎드려 고한 것입니다. 자식을 사지로 밀어넣는 시어머니의 피눈물 섞인 통곡 소리가 대궐을 울리던 밤, 세자비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방바닥을 손톱이 부러지도록 긁으며 울었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창경궁 휘령전뜰에 커다란 뒤주가 놓였습니다. 서슬 퍼런 영조의 명에 의해 뒤주로 들어가는 세자는 세자빈을 향해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빈궁 빈궁 나를 좀 살려주오. 하지만 세자비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새손을 안고 궁 밖으로 쫓겨나며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비명소리를 등 뒤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따라다닐 잔인한 메아리였습니다. 떵떵거리는 한여름의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볏짚 아래 뒤주 속 남편은 8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친정에 갇혀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세자비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마침내 8일째 되던 날 뒤주 안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녀의 가슴 속 불꽃도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주홍 글씨를 찬 새손을 향해 정적들의 칼날이 시시각각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친정이 몰락하고 친척들이 사약을 받는 피비린내 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직 아들의 방패가 되어 모진 세월을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마침내 새손이 온갖 역경을 딛고 왕위 정조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사도세자의 묘를 최고의 명당으로 옮기고 어머니의 회갑을 맞아 화성에서 눈물겨운 잔치를 열어줍니다. 장성한 아들이 건네는 술잔을 받으며
해경궁 홍 씨는 지난 수십 년간 가슴에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이 눈물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정조마저 먼저 떠나보내고 백발의 노인이 된 해경궁 홍 씨. 그녀는 인생의 황혼역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아들을 지켜내야 했던 처절함, 그리고 가문에 쏟아진 오해를 풀기 위해 그녀는 기억의 가장 아픈 구석을 다시 파헤쳤습니다. 한자 한자 피를 찍어 쓰듯 내려간 한중록을 덮으며 그녀는 비로소 지독했던 비극의 궁궐과 사랑하고 원망했던 남편 사도세자와 눈물로 화해합니다. 한중록은 완벽을 강요하는 비정한 시아버지와 미쳐가는 남편 사이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자식 정조를 지켜내야 했던 해경궁 홍 씨의 참혹하고 처절한 60년 궁중 비극사입니다.